제가 오늘 나눌 주제는 GraphQL 스키마 기반으로 협업하고 생산성 높이기입니다. 부제는 2020년 도입했던 GraphQL을 4년이 지난 시점에서 돌아봅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혹시 여기서 GraphQL이나 스키마에 대해서 한 번도 못 들어봤다거나 아니면 뭔지 모르는 분이 계실까요? 거짓말. 네. 챗GPT 검색하는 시나리오까지 준비해왔는데 네, 아무도 네, 손 안 드셔서 그러면 다 아시는 걸로 알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서버와 클라이언트 협업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혹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하고 계시진 않나요? 예를 들면은 스펙이 나오면은 API를 추가해 달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그럼 백엔드에서 추가했어요 라고 하겠죠.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것도 또 필요한 게 생깁니다. 그러면 이것도 필요해요 라고 하고 다시 백엔드에서 추가했어요 라고 이렇게 이터레이션을 돕니다. 그 아래 2번을 보면은 조금 더 발전을 했죠. 이제 명세라는 거를 먼저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추가 요청을 드리고요. 근데 백엔드에서 작업 후 추가했어요 라고 하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또 수정이 필요하네요. 그래서 수정을 다시 요청드리고 사이클을 반복합니다. 저는 이 방식을 컨베이어 벨트하고 유사하게 생각이 되었어요. 마치 이미지로 보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효율적으로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컨베이어 벨트가 효율성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창의적인 활동보다는 반복적인 작업에 적합한 협업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대조적인 개념으로 오케스트라라는 개념이 떠올랐어요. 하나의 악보를 보고 각 파트 구성원들이 동시에 협업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림을 이번에도 그려보면은 이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네. Made by GPT. 네. 저는 이런 오케스트라 같은 협업이 프로덕트 엔지니어링, 즉 제품을 만드는 것 같은 창의적인 활동에는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협업 방식에서는 아래와 같이 협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품 설계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아닌데 이렇게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좋은데요? 그리고 스펙을 확정하고 병렬로 개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완료를 하죠. 어떠신가요? 혹시 오케스트라 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진 않았나요? 네.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저의 발표는 끝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호응을 잘해주셔서, 네. 예상하셨겠지만, 네. 농담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요약하면은 발표에 대한 요약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프롤로그,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당근에서 당근 알바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김승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근에서는 스티브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이고 GraphQL을 좋아합니다. 개발을 도구로서 바라보고 제품 단계에 맞는 적절한 기술적 의사결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두괄식으로 소통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네, 여기 저랑 같이 일하시는 위니가 되게 끄덕끄덕 하시는데 네. 전체 요약을 듣고 발표를 들어보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발표를 요약해 보면은 처음 당근 알바를 개발할 때 사용자 경험과 생산성에 기반한 몇 가지 이유로 GraphQL을 도입했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 돌아보니까 이 선택은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중요한 가치로 지켜온 것은 결국 좋은 사용자 경험과 생산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용자 경험과 생산성은 앞에 말씀드렸던 오케스트라 같은 협업 방식에서 극대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GraphQL 스키마 기반 협업은 이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다루는 것과 다루지 않는 것인데요. 발표의 목적과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 발표에서 모든 것을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는 GraphQL 장기 사용 관점에서의 리뷰,
그리고 GraphQL 스키마 기반 협업과 이러한 방식이 프로덕트 개발 프로세스에 어떻게 영향이 미쳤는지를 다룹니다. 반면 이미 잘 알려진 GraphQL의 기본 사용 방법이나 GraphQL을 써야 합니다와 같은 주장은 이번 발표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시간 관계상 소개드리는 각 개념들에 대한 딥다이브도 다루지 않는데요. 이 부분은 세션 끝나고 나서 Q&A 세션을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당근알바와 GraphQL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근알바에 대해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실까요? 네, 역시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죠. 네. 네, 당근알바는 이렇게 유명한 서비스고요. 당근 앱 안에 있는 하이퍼로컬 구인구직 서비스입니다. 당근알바를 통해서 누구나 우리 동네에서 이웃 간에 빠르고 편리하게 일손과 일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당근알바는 당근 홈피드에서 이렇게 상단 알바 섹션을 통해서 진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당근알바의 메인 피드인데요. 위에 보시면은 글자가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보실 수 있는 식당 서빙 알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에 보면은 상당히 급해 보이는데 중앙대 서류 제출해 주세요 라는 알바도 있습니다. 신기하고 재밌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당근 알바에서는 우리 동네 식당 서빙과 같은 일자리부터 이렇게 중앙대 서류 제출해 주세요 같은 소일거리 알바까지 다양한 동네 일자리 매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원할 공고를 찾았다면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간편하게 전화로 문의하거나 공고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당근 알바는 2020년 말에 런칭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4년 동안 달려온 서비스인데요. 놀랍게도 매년 J커브를 그리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런칭 당시에 당근 알바 기술 스택은 다음과 같았어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기서 핵심이 되는 GraphQL과 릴레이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당근 알바 런칭 시점부터 사용해 왔습니다. 이때 도입했던 GraphQL 도입 경험을 가지고 2021년에 제가 Head First Relay and GraphQL이라는 제목으로 GraphQL 코리아 미드업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당시 발표에서는 GraphQL과 릴레이가 무엇이고 왜 도입했고 그리고 또 초심자 입장에서는 기술을 도입하면서 어떤 문제들을 만나게 됐는지 여러 가지 이슈들을 공유했었습니다. 혹시 GraphQL이나 릴레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2021년 GraphQL 코리아 온라인 미드업 검색해 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한번 당시의 의사결정이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어떤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당시 발표했던 장표에 있는 내용인데요. 왜 GraphQL을 도입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당근 알바는 당근마켓 내에 존재하는 웹뷰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리고 당근 전사적으로는 사용자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입니다. 한편 당근 알바팀에서는 소수의 인원으로 빠른 성장을 위해 많은 시도를 하는 것을 추구했고요. 이에 생산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서버 트랙 첫 번째 발표였던 저희 팀 마크가 발표한 마크 계신가요? 당근마켓 초기 엔지니어링 전략 빠르게 더 빠르게를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은 자세하게 알바팀의 히스토리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당근마켓 내에 존재하는 웹뷰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기준으로 회사와 팀의 중요한 가치를 고려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나왔었습니다. 순서대로는 사용자 경험을 위한 웹뷰의 네이티브와 유사하면서 빠릿빠릿한 경험, 그리고 생산성을 위한 빠른 개발 및 배포 사이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웹서비스라고 하면 다른 클라이언트겠죠. 다른 클라이언트로의 손쉬운 확장 가능성입니다. 이 조건들도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로서 효과적으로 달성되었을까요? 네, 물론 당연히 제가 성공적으로 달성했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발표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럼 어떻게 달성되었는지 한번 하나씩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웹뷰의 네이티브 같은 빠릿빠릿한 경험입니다. API 최적화를 통해서 좌측과 같이 필요한 API들을 워터폴로 호출하거나 혹은 조합하거나 아니면 오버패칭하지 않고 혹은 새로운 엔드포인트를 만들어내지 않고 필요한 요소들을 한 번의 패치로 효율적으로 가져오고 이를 통해 레이아웃 시프트 등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고 당시에도 당연했는데요. 실제로 이게 서비스가 커짐에 따라서도 지금 실제로 수백만의 트래픽을 다양한 페이지에서 빠른 응답으로 받고 한 번의 화면을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측 예시에서 이제 보실 수 있듯이 구인글, 지원자, 이력서 모델의 데이터를 각각이 아니라 하나의 쿼리로 한 번에 하나의 네트워크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고, 넘어가지네. 네. 멈춰지지가 않아서. 네. 그냥 말씀드리면, 피드에서 구인글 상세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구인글 상세 화면에서는 당근 알바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 모델이 결합되어 있는데요. 구인글 정보, 지역 정보, 구인자 정보 등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방금 보신 것처럼 한 번에, 네, 화면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오고 빠르게 UI를 그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빠른 개발 및 배포 사이클의 경우 알바팀에서 GraphQL 혜택을 정말 많이 봤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스키마를 활용하면서 백엔드 개발자와 클라이언트 개발자는 협업해서 알바라는 모델에 대한 스키마를 만들고 이 프로덕트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스키마는 실제 세상과 같이 모델 간의 그래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거대한 그래프는 우리가 새로운 기능을 만들거나 기능을 변경할 때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 때 많은 케이스에서 서버 작업 없이 클라이언트 독립적으로 최적화된 기능이 개발해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 이제 비교 예시긴 한데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새로운 필드를 추가하거나 혹은 이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때 기존에 존재하는 스키마에서 단순히 클라이언트 개발자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예시입니다. 특히 서비스가 커짐에 따라서는 팀에서 만든 GraphQL 스키마도 점점 커졌는데요. 커질수록 이 스키마 내에서 대부분 기능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클라이언트 주도 빠른 개발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클라이언트로의 확장 가능성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기존 스키마를 활용해서 API 변경 없이 그리고 오버패칭 이슈 없이 손쉽게 어드민 클라이언트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는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웹페이지로도 스키마가 활용되면서 적은 리소스로 클라이언트의 수평적 확장이 가능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4년이 지난 시점에서 돌아보니까 처음 GraphQL을 도입할 때 고려했던 조건들은 모두 효과적으로 달성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서비스가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더 큰 만족도를 경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도입 시에 고려했던 조건들 외에 다른 장점 같은 건 없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대한 답이 이번에 소개해드릴 스마트한 상태 관리입니다. 좋은 사용자 경험에 있어서 혹은 이제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당연히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아주 많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로딩 경험과 상태 일관성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태 일관성 관리에 대한 예시인데요. 네, 한번 네, 멈춰지지가 않아서 네, 한번 쭉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필을 업데이트하는 예시입니다. 네, 처음에 프로필이 있었고 프로필 수정 페이지를 들어갔고 프로필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삭제를 완료한 후에 이전 페이지로 돌아왔을 때 프로필이 정상적으로 삭제된 상태로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이게 뭐지? 그래서 뭐지? 어쩌라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만한 예시일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이런 일관성이 구현되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상당히 많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에 대한 불일치로 사용자는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잘하기 위해서는 캐싱 및 중복 요청 방지를 얼마나 잘하는가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프QL을 통해서 클라이언트 캐시 최적화와 스마트한 상태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예시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은 이제 쿼리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뮤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업데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쿼리를 통해 가져온 타이틀 정보가 왼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또 다른 구인글 정보도 이렇게 프래그먼트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자포스트 언더바 자포스트입니다. 이런 형태로 존재할 것입니다. 구인글은 뮤테이션을 통해서 오른쪽에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 화면에서는 뮤테이션 리스폰스에 따라서 즉각적인 변화가 반영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GraphQL은 스키마를 통해 이미 모델 간 그리고 상태 간 관계가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GraphQL 클라이언트와 구현체들은 이 관계를 토대로 자동으로 정교화된 똑똑한 스마트한 상태 관리를 제공합니다. 실제 사례를 다시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지원을 하고 지원 내역을 통해 다시 지원을 취소했을 때 지원 내역에서 리스트에서 지원 히스토리가 사라지는 예시입니다. 네,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지원 내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리스트에서 내가 지원한 게시를 들어가고 다시 지원 취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전 페이지로 돌아옵니다. 리스트에서 지원 내역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한 상태 관리를 위해서는 결국 데이터 정교화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GraphQL은 이거를 자동으로 해줍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상태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직접 고도화된 상태 관리 코드를 작성하셔도 동일한 구현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GraphQL 클라이언트도 막 마술을 부린 게 아니라 누군가는 내부에 로직을 구현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페이지 수가 한두 개가 아니라 100개 이상이고 서비스가 커짐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페이지가 증가한다면 어떨까요? 단순하지만 4년간 지속적으로 발전해옴에 따라서 당근 알바도 화면이 되게 많은데요. 현재 알바에만 100개 이상의 페이지가 다양한 관계성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보시면은 특정 페이지에 다른 페이지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네, 이거는 여기 발표를 듣고 계신 네모가 당근마켓 인턴십 때 알바팀에 만들어주시고 간 선물입니다. 네, 각 페이지 간 의존성을 정적 분석을 통해서 시각화한 제품이에요. 이번에 상태 간의 관계가 복잡하다면 어떨까요? 이제 보시는 그래프는 ERD라고 하는데요. 실제 알바 서비스의 GraphQL 스키마의 모델 간 관계도입니다. 네, 확대해도 필드는 보이지 않으니까 확대 안 해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페이지도 많고 복잡하게 그래프로 연결되는 상태를 직접 최적화된 상태로 관리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상태 관련 작업을 할 때 엄청난 공수가 지속적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상태 관리에 대한 얘기를 또 하다 보면은 이번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태 관리 그냥 포기하고 그냥 리패칭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리패칭을 하더라도 개별 API 요청을 적절하게 인밸리데이션 하는 것도 다수의 케이스를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고 공수가 많이 들어갑니다. 또한 일을 잘못 관리했을 때는 단절된 사용자 경험을 유발하게 돼서 좋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끊기는 사용자 경험을 체감하게 됩니다. 결국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UX 플로우를 위해서 스마트한 캐시 관리를 통한 뷰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raphQL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얻을 수 있는 스마트한 캐시 관리는 사실 저희 팀 내부에서는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을 소위 날먹한다고 하는데 이건 진짜 개꿀 날먹이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술적인 관점에 그러면 다른 관점은 없을까요?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스키마 기반 협업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GraphQL 스키마는 프로덕트 그 자체이기도 하면서 프로덕트의 블루프린트, 즉 설계도입니다. 스키마는 이제 프로덕트와 함께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옆팀인 중고차 팀에 이제 피터라는 동료가 있는데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문짝은 바꿨는데 파워트레인은 변하지 않아요. 되게 재밌는 비유인데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두 이미지를 보시면은 21년부터 진화해서 24년에 스키마가 되는 동안 훨씬 복잡해지고 새로운 모델도 생겨나고 여러 가지 상태가 생겼을 겁니다. 하지만 근간이 되는 뼈대들은 유지되고 또 뼈대로부터 관계를 맺으며 확장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페이지 단위로만 이해하는 것은 마치 자동차의 디자인을 보고 자동차를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뼈대가 되는 파워트레인인 스키마를 이해하면 프로덕트 전반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바팀에서는 항상 새로운 기능이나 변경사항을 개발함에 있어서 스키마 논의를 통해서 개발을 시작합니다. 스키마 논의에서는 제품 스펙을 바탕으로 스키마를 활용해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모델이나 필드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설계할지 등을 함께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논의합니다. 그리고 이 설계가 완성되면 이 스키마라는 블루프린트를 토대로 각자의 구현을 별개로 합니다.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게 GraphQL 스키마가 이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간극을 채워주는 추상화 레이어가 되어주고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협업의 관점에서 공통된 추상화 레이어는 뭘까? 네, 이런 단어 자체를 아예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서로 다른 배경이나 역할을 가진 다른 두 집단이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레이어를 통해서는 각 집단이 필요로 하는 복잡한 세부사항은 숨길 수가 있고요. 상호작용을 단순화해서 공통된 언어와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추상화를 통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4가지와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인데요. 기술적 세부사항을 추상화해서 서로 다른 전문 지식을 가진 두 집단이 같은 개념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를 통하게 되면은 불필요한 오해나 논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역할 분담입니다. 자신의 역할에 집중하면서도 다른 집단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역할 간 간섭을 최소화하고 협업이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각 집단은 확장성 및 유연성과 관련해서 내부 구현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지만 공통된 인터페이스나 추상화를 유지함으로써 다른 팀에 미치는 영향을 또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팀 간의 상호 의존성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 해결의 통일성인데요. 두 집단이 같은 문제 해결 방식을 채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협업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문제 해결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이제 당면한 과제인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추상화로 가져와 보면은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각기 다른 복잡한 세부 사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서버는 이제 DB와 서버 위에서 동작을 하고 있죠.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UI를 보면서 작동합니다. 공통된 레이어가 되는 스키마는 이런 각기 다른 두 집단이 하나의 공통된 언어와 사상인 스키마를 바탕으로 소통해서 프로덕트 중심으로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게 그럼 왜 오케스트라 같은 협업 방식이지? 라고 누군가는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케스트라는 각기 다른 플레이어가 하나의 악보를 보면서 합주를 합니다. 각 오케스트라 플레이어는 악보를 통해서 명확하게 역할이 분담이 되어 있고 악보를 기준으로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전문 영역은 터치하지 않고요. 악보를 기준으로 악기가 추가되고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오케스트라의 확장성과 유연성도 확보됩니다.
그런 면에서도 연주를 함에 있어서는 훌륭한 연주를 하는데 하나의 악보라는 언어로 더 집중을 할 것입니다. 이를 제품 개발의 협업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각기 다른 개발자가 하나의 앞서 언급한 추상화의 장점을 누리면서 스키마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협업하는 상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결론인데요. GraphQL은 아마 큰 조직에서 사용하기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 혹은 그런 글을 보신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거는 다양한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페더레이션 관점에서 엮어나가는 그런 생산성 관점에서 나온 얘기일 것 같은데요. 저희 팀, 알바팀 같은 경우에는 유연하게 움직이면서도 적은 인원으로 큰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GraphQL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좋은 사용자 경험과 생산성 중 어떤 것도 희생하지 않고 개발을 할 수 있었고요. 특히 스마트한 상태 관리, 즉 날먹으로 좋은 사용자 경험을 챙길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의존성 분리를 통해서 개발 프로세스에 도움이 되면서도 각 포지션이 프로덕트를 중심으로 밀접하게 소통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항상 논의의 중심에는 기술이 아니라 프로덕트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문제 파악을 용이하게 해주었고요. 그리고 설계 문제에 있어서도 어느 한 역할의 문제의식이 아니라 공통의 문제의식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좋은 점만 언급하면 이제 섭섭하니까 아쉬웠던 점도 가볍게 언급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 패러다임들, 우리가 흔히 경험했던 혹은 많은 기술 조직들, 사람들이 사용하는 기술들을 사용할 때 경험해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해야 했고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잘 정리된 문서나 책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GraphQL을 통해서 쉽고 편리하게 개발할 수 있다라는 이제 명제도 있는데 이게 제대로 쓴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항상 붙었습니다. 특히 스키마 설계에 있어서는 서비스가 커짐에 따라서는 스키마 설계에 대한 충분한 고찰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근 알바를 개발해 오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GraphQL 그리고 리액트 같은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은 지속적으로 발전해왔고 문법도 변하고 해왔습니다. 진화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팀에서 협업하는 근원적인 방법론 자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알바팀의 멘탈 모델은 결국 좋은 사용자 경험과 생산성 향상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키마 기반의 협업이 중요하다는 레슨런을 얻었습니다. 바로 이게 오늘 발표가 GraphQL에 대해서 사실 되게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면서도 제목은 GraphQL 스키마 기반 협업하고 생산성 높이기라고 짓게 된 다소 이상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발표를 듣고 관심이 생기셨다면 여러분도 한번 오케스트라처럼 협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one more thing. 제가 한 가지 더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보통은 여기서 이제 적극 채용하고 있습니다. 알바팀은 막 이런 게 나오죠. 알바팀이 적극 채용하고 있긴 하지만 그건 아니고요. 오늘 제가 GraphQL과 스키마 기반으로 오케스트라처럼 협업하는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긴 시간,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프로덕트의 스테이지, 팀의 구성과 특성에 따라서 최선의 엔지니어링은 항상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엔지니어링은 반드시 팀 목표 달성에 맞닿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술은 단지 기술일 뿐입니다. 팀을 둘러싼 상황, 그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이 달라지면, 전제 조건이 달라지면 제품도 지속적으로 변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품은 기술과 코드입니다. 변화가 만들어지는 게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베스트 프랙티스를 찾고 정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변화하면 레거시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우리의 고민과 선택으로 좋은 결과가 만들어졌다면 과거의 제품은 더 이상 단순한 레거시가 아니라 헤리티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